이번엔 고발사주 의혹 쪽을 짚어볼 텐데요.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마침 내일은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스모킹건이죠.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 내용, 음성 파일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7분짜리 통화 파일 2개, 검찰이 조 씨의 휴대폰에서 복원을 해 공수처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 일부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왜 인지수사 안 하냐고 항의를 해서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세요. 내가 얘기해 놓을게요. 앞서 조 씨가 뉴스룸을 통해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심은 김 의원이 말한 이 우리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준다는 주체가 과연 누구였냐는 건데요. 민주당은 검찰을 지목했죠.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그냥 내지 말고, 그러니까 고발장을 그냥 내지 말고 왜 인지수사 안 하냐고 항의를 해서 대검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하세요. 내가 얘기해 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우리라는 건 뭐 검찰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손준성 검사의 이름은 확인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연결고리 찾기에도 주력을 했는데요. 타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의 고발장 작성 관여하셨나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장을 알고는 있었나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김웅 의원하고 사법고시 동기시죠? 연수원 동기죠? 네, 그렇습니다. 손준성 검사하고 동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끼리 윤석열 총장을 보좌한 셈인데 네. 김웅 의원이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우리가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과 지청장님하고 포함해서 이 아닐까라고 이제. 김 의원과 손 검사 그리고 권 지청장 여기에 윤 전 총장까지 이른바 깐부를 맺은 듯한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 우리란 단어를 입 밖으로 낸 핵심 당사자 김웅 의원은 안타깝게도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구체적인 그 통화를 했던 기억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게 아니고 기억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과거 경험했던 검찰의 구태는 정확히 기억해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가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도 있는 사안들입니다. 대장동 비리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지금 흘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인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 역시 같은 기억을 떠올렸나 봅니다. 어제 오늘이 투표죠.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녹취가 선택적으로 공개됐다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파일 전체가 공개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채널 A 사건 때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관련된 녹취의 일부를 따서 언급하니까 세상이 깜짝 뒤집어지는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이 씌워지죠. 훗날 전체적인 녹취의 전체가 보도되고 나선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한동훈 검사장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이동재 기자도 무죄가 선고됐죠. 윤석열 캠프는 김 의원과 조금 거리를 두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의 선택적 기억력, 캠프에서 보기에도 부담이 좀 됐나 봅니다. 마치 우리 캠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웅 의원에게 들려준다면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김웅 의원 같은 경우 기억을 살려내는데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김웅 의원의 기억을 되돌려줄 통화 목소리 어쩌면 조만간 직접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성은 씨가 이미 사설업체에서 녹취 파일을 복원했다고 하죠. 다만 이 파일을 그대로 공개하진 않을 듯 싶은데요. 조 씨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받은 증거만을
적정한 방법으로 공개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공수처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육성 파일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큰 변수가 될까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선 윤 전 총장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죠. 공수처가 이미 피의자로 판단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차장님께서 공수처에 사건이 고발된다고 해서 바로 피의자로 하지 않고 일정 정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도 그런 절차를 거친 겁니까? 예. 그 절차를 거쳐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예, 저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논리대로라면 박지원 국정원장도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박 원장 역시 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죠. 윤석열 캠프가 박 원장의 꼬리를 작심하고 제대로 밟은 겁니다. 홍준표 캠프에 있는 국정원 전직 직원 모의를 했다. 뭐한 말도 안 되지. 본질을 버리고 왜 박지원으로 가려고 하냐고요.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냐고요.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가 아닌 제보 사주다.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고발 사주가 아니라 이게 공작 사주 아닌가요? 오히려 공작적 냄새가 나지 않나요? 윤 총장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엮기 위해서 지금 조성은 씨나 국정원장이 여러 번 따로 만났는데 횟수도 틀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후에 나왔었던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로부터 절대로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제보든 공작이든 이런 물음표가 따라 붙긴 합니다. 아니 그러나 국정원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하라고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제보 사주라는 단어 자체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라고 만약 했다고 하면 그게 사주가 되는 건지도 굉장히 의혹스럽고.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선 대선 경선 불복의 뇌관이 될 수 있죠. 고발 사주 그 문제, 대장동 게이트 둘 다 저는 올해 안에 수사를 끝내가지고 만약 양당 후보가 정해지더라도 대통령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불법의 증거 나오면 그러면 저는 그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문득 조국 사태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당시 칼자루를 쥐고 흔들었던 윤 전 총장,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의 톡순 한마디, 지난해 한국 사회를 대표했던 사자성어 아시타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는 좀 너그럽게 좀 생각하는 반면에 똑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여대가지고